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러면 이 강연의 두 번째 파트인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중국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, 네,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돌아가 볼게요. 그 저도 중국에서 말하자면은 한국 이외에 가장 오래 산 나라가 중국이 되었어요. 3년 8개월 정도 이제 중국에 살았는데, 그러면 왜 우리가 중국에 대해 알아야 되고, 또 중국에 왜 진출해야 되는지, 여러분과 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어요. 첫 번째로, 저는 한국 회사에서도 일해보고 중국 회사에서도 일해봤지만 중국 회사의 어떤 장점이라고 말할 것들이 있어요. 첫 번째로 한국의 이제 그 기업 문화랑 중국의 기업 문화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직장 내 상하 관계가 더 유연한 부분이 있어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어, 저희 회사에 그 중국 회사에 근무할 때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가장 어린 친구였어요. 그런데 그 팀 회의 때 대표님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그 매체가 부족한 부분을 아주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. 그 모든 이제 선임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.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근데 그걸 모두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, 그리고 실력 위주로 그 승진이 되는 구조에 있어요.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 기자가 어, 얼마 들어온지 않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더라도 실력이 뛰어난 기자면 바로바로 중임을 이 직원에게 맡기는 것을 이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보았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근무 복장도 매우 캐주얼합니다. 거의 네, 티셔츠랑 청바지 차림이 많을 정도로 그, 그 양복이라고 할까 아니면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는 적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술 문화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회식 자리가 있었던 적은 거의 3개월에 한 번 큰 행사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직원들과 어울리는 거 이외에는 이제 술자리도 많지 않았고요.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 시간을 가질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이제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에 가시려면은 물론 중국어를 공부하셔야 할 텐데요. 그 중국어가 어렵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사실 제가 중국에서 느끼기로는 아무리 한국 분들이 중국어를 어려워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서양의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. 가령 그 우리 우리나라의 그 단어들에서도 한자어에서 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중국어 이제 단어를 배우거나 혹은 읽거나 또 이제 한자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분들이 훨씬 더 친숙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상하이에 가셔서 그런 외국인 분들과 중국어 배우는 거에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시면 아, 내가 훨씬 더 그 배우기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. 한국인이란 사실이 정말 중국어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중국에 직접 그 여행을 떠나시거나 그런 그 외국인 친구들과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저는 미국, 이스라엘, 한국 서울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4개 나라에서 일을 했었는데요. 사실 그 중국에 오기 이전에 그 나라들에서 좀 원어브댐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인사이더가 못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 대기업 출신이 아니면 그 어떤 무리에 끼기가 힘들고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잘 하거나 뭐
군대를 나와야지 좀 그 무리에 낄 수가 있고,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백인이거나 그 명문대에 나와야지 또 그 무리에 낄 수 있고, 그래서 어떤 항상 그 많은 무리 중 한 명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많이 제가 인사이더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중국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또 그 처음에는 중국어를 전혀 거의 못하는 상태로 이제 입사했지만 이제 점점 그 일을 하면서 1년 차 정도 됐을 때 영어랑 중국어로 이제 기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중국에서 일하는 게 정말 어, 내가 정말 올리원이라고 느낀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인 모임에도 이제 제가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를 하면 그 모임에 이제 낄 수가 있고, 그리고 영어권 모임에도 이제 그런 여러 밀업들도 참석하고, 그리고 한국어 모임에서는 뭐 제가 직접 스스로 그거를 주관하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,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든 어떤 정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, 올리원이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일할 때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중국에 가셨으면 하는 그런 큰 이유가 되는 게, 중국에 가시면은 바로 자신이 중국의 무대에 있다?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다?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합니다.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스타트업이나 중국의 기업에서 일하시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올링호 그 90년대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지금은 물론 2000년생 링밍호도 나오고 있는 시기죠.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그 점점 새내기 기자들, 지올링호 그 기자들이 이제 새롭게 팀에 채워지고 그 친구들이 또 되게 빠릿빠릿하게 활약을 하고 빨리빨리 또 승진을 하는 걸 보면서 어, 어떤 중국 내에서 젊은 세대들을 무척 우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여러분, 그 중국의 이제 역사를 보시면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시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중국의 윗세대 분들 중에 그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세대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세대 이후에 이제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나온 빨링호 세대 그리고 구지올링호 세대는 비교적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샤황디 그 외동 자녀로 자라서 굉장히 자기 표현이 강하고 이제 개성도 강하고 이런 층이 대두되면서 젊은 층을 굉장히 우대해주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.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아무래도 조금 그 우리나라가 제 나이, 제가 딱 90년생이거든요. 제 나이보다 조금 더 어떤 나이대가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우리나라에 정말 그 존경받는 이런 기업인들을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. 4, 50대라던가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공적인 창업가들을 보시면은 그 마윈 회장이나 레이준 회장이나 다 거의 40대 초반 혹은 띠디 그 대표님 보면은 30대 초반 이렇게 굉장히 창업가들의 나이가 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젊고 자유로운 개방적인 시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. 어떤 나랑 정신연령이 비슷한 나라다?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중국에서 일할 때 젊은 기운을 가득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경제를 움직이는 주역이기도 해요. 중국에서 오토 시장 그리고
뭐 전자상거래 시장 그리고 공유경제의 주역이 된 것도 다 주링호 세대 때 이게 강해진 것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그리고 그 마케팅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뭐 일방향적인 마케팅보다 뭐 웨이보나 위챗을 통한 마케팅이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뭐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그런 그 상호 방향적인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마케팅이 더 효과적인 세대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특히 공동 구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서 뭐 커뮤니티 형태로 소비하는 거 그리고 그 또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제 팬덤 문화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일하실 때 같은 세대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 있게 이제 그런 거를 주도할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여러분께 중국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